지금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요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DWS 대표 사임까지 해외 사례로 본 거세지는 그린워싱 규제라는 기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그린워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DWS에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지면서 몇 시간 만에 DWS 최고 경영자인 아수카 베르만이 주주총회 다음 날인 6월 10일부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당국의 흐름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버렸죠. 이제 기업의 ESG 경영과 ESG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WS, 이제 도이체방크 소속의 자산운용사죠. DWS. 여기에서 이제 그룹에 대한 보고와 또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팩트온도 기사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이때 주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DWS가 이제 녹색 라벨을 펀드에 붙였다고 합니다. 즉 이제 녹색 라벨 ESG 펀드다, 녹색 펀드다라고 일단은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됐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DWS는 이 투자자를 현혹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그냥 이 과장했다는 건 바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DWS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있었고요. 또 독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그린워싱이 이제 검찰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ESG 요인이 소수의 투자에서 고려된 것은 나타났지만 DWS가 적시한 펀드 판매 전망서와는 달리 전혀 고려되지 않은 펀드도 이제 끼워 넣어졌다라는 충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한 7가지 분류를 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사실을 위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ESG 투자가 됐지만 안 된 것까지 끼워 넣어서 이제 좀 과장되는 경우까지 또 여러 가지 사례의 그린워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연방 금융감독당국이 연방경찰 관계자 등 50명이 DWS와 연루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것이죠.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해야 할 당국이 DWS와 연계되어 있다. 이거는 부패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DWS가 201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운용자산의 9천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ESG 기준에 따라서 투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에서 해임된 데지레 픽스러는 DWS의 지속가능성 자산이 과대표장됐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SEC와 또 독일 금융당국 ESG 투자자산 과대평가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픽슬러의 폭로 이후에 DWS는 ESG 기준을 변경했고요. 또 2022년에 발행된 2021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ESG 자산은 153조 원가량, 1년 전에 통합자산이었던 613조 원보다 75%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75%나 줄었다는 건 이건 상당히 큰 것이죠. 이게 뭐 미필적 고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산운용사가 ESG를 내세우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면서 규제당국은 기업이 ESG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SEC는 근거 없는 ESG 펀드를 근절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했고 이후 시장감시기관은 그린워싱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DWS도 뭐 완전히 안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린펀드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고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규제 당국도 그렇고 이런 그린워싱 문제를 점점점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제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향은 안 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뭐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수위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린워싱을 점점점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EC도 이제 ESG 규제의 첫 번째 기소 대상 브라질 광산기업 베일, 요 내용도 첫 번째 기소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SEC가 이제 브라질 광산기업 베일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베일사는 21년 3월
SEC가 기후 및 ESG TF를 만들어서 허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ESG 공시 규제에 초점을 맞춘 SEC가 진행한 첫 번째 강제 조치 대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강제 조치 대상인데요. 이제 베일사가 브라질 남동부 브루마디뉴 마을 근처에 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약 86m 높이로 76년도에 건설돼서 2001년에 베일사가 취득을 했습니다. 베일사가 폐광, 슬러지를 인공 연못으로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댐을 사용했는데 이 댐이 19년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광산 폐기물이 유출이 돼가지고 2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근처 식당 및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사례입니다. 15년도에 베일사가 소유한 코레고도 페이장 광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또한 4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우리도 이거 피해 복구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브라질 당국과 7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건데요. 이제 SEC 금융당국은 베일사를 미국 증권법 위반 및 보고조항 위반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된 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댐이 안전했으면 터질 일도 없었는데 지금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요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 공개 자료에서 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국제 관행을 고수하고 있으며 댐이 100% 안정적이라는 증명서를 낸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해가지고 근데 터졌으니까 이거는 투자자 기만한 거 아니냐. 잘하고 있다고 했더니 지금 지역 환경 오염과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고 기업 또한 손실을 입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베일사는 2015년 브라질 마리아나 인근 펀당댐 붕괴 사고로 19명이 숨지고 유해가스가 도스강에 방류된 이후에 댐 안전에 대한 공약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SEC 2015년 사고 이후에 베일사가 ESG 공개 통해서 댐 안전 약속을 준수했느냐 어쨌든 갑자기 금융당국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당황스럽겠지만은 공개를 약속을 했어요. ESG 공시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 엮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 약속을 준수했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ESG 공개는 투자자들이 베일사가 댐 재난으로부터 이미 교훈을 얻었고 다른 댐 붕괴 위험을 완화시키게끔 믿게끔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린워싱 문제라는 것도 이 녹색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된 지 그리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하는 과정 속이고요. 점점 이 공시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주주 행동주의 보면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석유 석탄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 반 PC라든지 반 ESG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해서 개선하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명히 이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시입니다. 이제 공시는 이제 정확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일단 얘기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투자자를 한 번 더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제 연례 지속 가능 보고서와 뭐 ESG 관련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및 웨비나 등 기업의 ESG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여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일사는 미국 자본시장을 이용하면서 더 오래되고 위험한 댐 중 하나인 브루마디뉴 댐이 붕괴될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이는 증권 사기와 같다. 그리고 거비어 그루월 SEC 집행부 책임자는 많은 투자자들을 정보에 근거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베일의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또 ESG 공시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ESG 공시를 조작하면은 브루마디뉴 댐 재난을 야기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가 쓴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단체 이제 보고서인데요. 투자자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나온 기업의 정보들 한번 인증되고 검증된 정보를 얻는다가 가장 많았는데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그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얻는다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기업에 대한 이제 공시 정보가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기업을 뭐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뭐 비난하거나 그러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점차 이제 공시가 늘어나기도 하고, 빨리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기업에서 내보내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이 그 정보 공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물론 투자자 손실도 중요한데 인권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환경 오염이 됐으니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까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SEC는 댐으로 인한 환경 및 경제적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채권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명백한 투자자 기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FT가 베일사 소송에서 상장 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및 ESG 관련 정보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베일사는 성명을 발표해서 SEC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잘못 나온 정보가 오히려 이제 목줄을 조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솔직하게 더 빠르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NI 멜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가 BNI 멜론에서 나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또 BNI 멜론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스스로 이제 ESG 관련 규정을 왜곡 누락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BNI 멜론이 이제 2018년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모든 투자에 이제 ESG 품질 검토를 거쳤다라는 것을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ESG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펀드 설명서에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된 서브 어드바이저는 책임 투자에 대해 잘 확립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ESG 문제가 고려되도록 서브 어드바이저의 독점, 품질 검토를 통해 연구 프로세스 전반을 가져 ESG 위험, 기회, 문제를 식별하고 고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고요. SEC가 이 문장을 두고 모든 투자에 ESG 요소를 적용했다고 암시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 SEC가 왜 이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워싱 문제고요. 모든 투자라고 하면은 뭐 석유, 석탄이라든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 그런 투자가 발생했을 때 ESG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게 바로 그린워싱이 되고 투자자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산될 문제가 이 단 한 단어 가지고 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NI 멜론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6개의 뮤추얼 펀드는 지속 가능한 펀드에 속한 것은 아닌데 규제 및 규정 준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자와 정확하고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시가 나타나면서 참 그 기준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디까지가 인정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조율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과징금도 받게 될 것이고요. SFDR 같은 경우에도 EU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 라벨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린워싱들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린워싱이다 아니다 논의가 되겠죠. 이제 규제 당국이 ESG 공개 의무를 자산 관리자에게 부과한 SFDR을 넘어서 더 깐깐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주식을 제외한 펀드에 ESG라고 이름을 붙인 자금 등을 그린워싱 사례로 명명하고 또 ESG 라벨을 제외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일을 했고요. 영국은 취약한 펀드 공시는 흔하다. ESG 정보의 질 자체가 펀드에 적용하기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 ESG 펀드는 종종 펀드 매니저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가 옳은지 판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ESG가 부실한 공개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자산운용사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고요. 또 투자 설명서에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공개하고 투자 전략이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적어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스위스도 많은 자원 투입하고 있으면서 관리자들에게 ESG 청구를 철회하거나 공시를 즉시 수정하도록 요구해서 워싱 소재를 제거하고 있다 했습니다. 조사 대상 400개 자금 중에 5%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SG 요소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펀드에 대한 개입도 시사를 했습니다. UNPRI에는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규제 노력을 환영한다. 피오나 레이놀드 CEO는 감독은 비례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규제 당국의 부담스러운 요건 때문에 지속 가능성 초점에 맞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이 그린워싱이 자꾸 발생을 하면요. 투자자들이 뭘 믿고 하겠냐라는 생각이죠. 정확하게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고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가 이제 가시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보 공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FCA는 ESG 펀드 정보 공개가 부실하다고 해서 규칙을 어겼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그린워싱 관련한 법 집행을 개시하진 않았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위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속가능과 환경친화적 용어의 법적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 텍소노미, 무엇이 친환경이고 아니냐, 무엇이 지속가능하고 아니냐, 결국에 텍소노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텍소노미도 기준을 더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린워싱 퇴치를 위한 더 나은 정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코도 지금 그린워싱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권고안 발표했고요. EU 증권시장청은 그린워싱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기준들과 어떤 논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텍소노미를 만들었죠. 그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LNG와 원자력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논의 끝에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LNG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지금 전환으로 해서 녹색은 아니고 전환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 뺐다가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이 더해질지 아닐지 또 그것도 지금 또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텍소노미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 공개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하고 기준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엄격해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